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3년 4월 28일 새벽입니다. 저는 오늘 또 제 고향 얘기를 하게 됐는데, 여러분 혹시 눈꽃열차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경상북도 봉화군 서포면에 있는 작은 산골 기차역 승부역이라는 곳에 가는 관광열차가 옛날에 한 10여 년부터 있었습니다. 뭐 지금은 그 승부역 가는 길은 같은 봉화에서 이제 분천역에서 철암역까지를 왕복하는 소위 그 밸리 트레인이라고 해서 협곡을 관광하는 열차, 하루 세 번씩 왕복하는 그 관광 열차로 바뀌었는데, 그 눈꽃 열차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사실상 그 승부역이라 해도 됩니다. 여러분, 이 승부역이라는 골짜기는 아마 영화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승부역이나 양원역이라는 얘기를 꼭 보신 적이 있을 걸로 기억합니다. 근데 그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제 영암선이라는 철도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영암선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? 영주에서 철암까지의 1955년에 개통된 철도 이름입니다. 1955년,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6.25 전쟁이 끝나고 한 2년 후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열악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서 1949년부터 그러니까 강원도, 경상북도, 북부지방 이쪽에 산림, 목재, 그다음에 석탄 등을 이렇게, 그때는 주 에너지가 나무가 아니면 석탄이던 시절에 특히 그 강원도에 있는 석탄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산업 철도를 말하자면 해방 후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으로 철도를 놓은 것이 바로 영암선입니다. 그래서 영주에서 철암까지 약 86km, 한 200리 남짓한 그, 아주 난공사 깊은 산속을 지나가는 그 철도인데,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영주에서 쭉 철암까지 가는데, 제 태어난 고향은 바로 여기, 바로 다음 그저 봉화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법전 혹은 춘향을 지나서 이렇게 쭉 단계별로 공사를 해마다 이렇게 해나갔는데, 1950년 6.25 동단이 돼가지고 또 공사를 중단했다가 53년 휴전이 되면서 다시 공사를 또 재개해가지고 1955년 그해 말에 개통된 약 86km의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, 건국 이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산업 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구간 동안에는 표현이 돼 있다시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다 개통을 한 것이 아니라, 이거는 봉화에서 춘향까지 개통했을 당시에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구간별로 그 난공사를 헤쳐나가면서 그때마다 이제 개통을 했었는데, 그 공사를 시작한 지 약 2년 그러니까 재개한 지 92년도에 휴전 끝나고 다 재개한 지 2년 만인 1955년 말에 이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 태백 줄넘기 무연탄과 시멘트 그리고 목재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만든 최초의 산업철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런데 그 한 200년 남짓한 그 영암선에 무려 교량이 55개나 있고 또 터널이 33개나 있습니다. 그러지 않으니까 이 산악 지역에 대단한 이 난공사 중에 난공사, 그러니까 요즘처럼 장비가 좋은 시절도 아니고, 아마 이걸 영암선 이걸 개통한다고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 일본에서 다 불가능한 일이다. 한국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이 무모한 말하자면 철도를 놓느냐 하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판을 했을 텐데, 이승만 대통령의 말하자면 뚝심으로 이 산업철도 없이는 한국 에너지 문제, 당시에는 목재와 석탄이 주였는데
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도 힘든다 해서 이 난공사를 무릅쓰고 개통했던 영암선입니다. 지금은 태백에서부터 계속 강릉까지 이어지는 영동선으로 이어졌습니다. 여러분 강릉에도 옛날에 기차를 타고 가려면 바로 이 저 원주를 지나서 저 밑에 경상북도 영주로 내려가서 다시 봉화를 지나 태백을 지나 강릉으로 가는 아주 멀고 멀게 돌아가는 그 있습니다. 강릉까지 가려면 한 12시간 기차를 탔을 거예요. 요즘 뭐 2시간도 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. 아, 근데 이제 어, 바로 그 말씀드린 승부역을 그 개통을 할 때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에서부터 봉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진행해 나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지금 현재의 태백에 옛날엔 태백은 도시가 없었습니다. 그 천안 그쪽에서부터 공사를 해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두 군데가 이제 합쳐서 맞는 장소가 바로 산악제대의 승부역입니다. 여러분 아까 그 눈꽃 열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면은 어, 지금은 국가 등록 문화재 540% 지정된 그 영암선 개통 기념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쓴 기념탑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 또 다른 영암선에 또 이 승부역에 또 중요한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? 하늘도 세평, 꽃밭도 세평. 그 당시 한 19년 동안 그 역에 그 오지에서 그 역에 근무하던 분이 쓴 시가 하늘도 세평, 꽃밭도 세평이라는 얘기 있어가지고 그 표가 발견돼서 너무 아름답다 해서 철도청에서 바로 눈꽃 열차를 놨다 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협공열차로 지금 이제 하루 3번씩 봉화 분천에서 천안 왕복을 하는 아주 그 절경의 그 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협공열차가 있습니다. 이 바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 36.4km네요. 영주에서 천안까지. 그 당시에 이렇게 양쪽에서 공사를 해오다가 만난 지점 바로 그 승부역의 가장 또 험준한 곳입니다. 주변에 인가도 없고 오직 도로도 없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이 출렁다리라는 낙동강 최상류를 건너가는 출렁다리를 건너가야 비로소 여기에 닿을 수 있는 말하자면 오지 중에 오지. 그곳에 바로 이따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문화재로 지적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 친필로 쓰신 바로 이 기념탑이 있습니다. 영암선 개통 기념.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하늘도 세평 꽃밭도 세평이라는 이 시는 전체적으로는 승부역은 하늘도 세평이요 꽃밭도 세평이다. 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송의 동맥이다. 이 글은 여기서 설명되었듯이 약 1963년도부터 약 18년, 해수로 19년이나 그 역에 근무했던 김찬빈 씨라고 하는 분이 바위에다 본인이 직접 썼던 이 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오지에서 무려 18년, 19년 세월을 영무원으로 지내면서 너무 골짜기래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세 평밖에 안 보이는 듯하고 꽃밭도 세 평이라는 오지를 표현하는 가장 절창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시가 일약 유명해져 가지고 철도청에서 이 하늘도 세 평, 꽃밭도 세 평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눈꽃 열차를 개발해서 관광 열차를 운행을 했더랬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승부역은 지금 협공 열차, 계곡을 바라보는 열차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 원본이죠. 바위에다가 그분이 썼던 김찬빈 씨가 썼던 바로 그
시를 썼던 말이죠. 오리지널인데 지금은 이것이 어찌 됐냐면은 그 다 말하자면 희미해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 흐릿한 글자 뭐 성배역은 뭐 수성의 뭐 동맥이요 뭐 이런 표시가 아주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정도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비석을 세우는 것보다가 아까 보여드린 이 오리지널 이것을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리지널은 이렇게 흐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또 아무도 관심도 없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멋지게 한다고 이렇게 정말 승부형은 그 시를 그대로 옮겨서 하늘도 세 평이요 꽃밭도 세 평이라 영동의 심장이요 수성의 동맥이다. 아주 역 한가운 역 가장 중요한 장소에다가 이 시비를 관광용으로 만들었습니다. 세워놨습니다. 뭐 아주 뭐 잘 못한 게 아니라 잘한 일이죠. 다만 그 본래의 그 원작이 쓰여져 있는 그 바위는 살리는 게 좋다.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밑에 보면은 바위 요 밑에 보면은 요 작은 플라스틱 요렇게 하나 쪽지 하나 보입니까?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하겠는데 이 시비 바로 밑에 이걸 확대해서 좀 보면은 2001년 11월 20일에 이 시비를 세웠는데 여기가 철도청장 손학래라고 쓰여 있습니다. 이 시비에 이 시를 기념하는 비석에 철도청장의 이름을 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무려 만 18년 동안 이곳에서 쓸쓸한 곳에서 살면서 그 쓸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도 세평 꽃밭도 세평이라는 아주 훗날 그렇게 관광표가 된 이 시를 쓴 사람의 작가는 어디 있는가? 그거는 바로 그 철도청장 이름이 있는 이곳에 쓰여져야 할 이분의 이름은 바로 그 철도청장 이름이 있는 바위 바로 옆에다가 플라스틱 제가 이 사진을 뭐 크게 찍어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직경 한 30cm 정도 되는 작은 플라스틱 판넬에다가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. 승부역 영무원 김찬빈이 어느 날 역 주위를 둘러보니 한도는 넓고 높은데 승부역 주위는 너무나 작고 고요하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지은 글입니다. 김찬빈 영무원 1963년에서 1981년 횟수는 18년이죠. 근데 실제로 근무는 한 19년 정도 한 겁니다. 승부역에 근무했다. 이 오랜 세월을 여기서 영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쓴 시는 이렇게 그 철도청장 이름 옆에 플라스틱으로 간다 아주 작게 이렇게 표시. 이거는 가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걸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없고, 이 좋은 시비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지만 그 밑에 이 작가 김찬빈의 이름은 없고 철도청장 아무개 손학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걸 보고 저는 최근에 이 서울링 제가 그 유튜브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. 서울링을 설계한 사람은 건축가죠. 절대로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런데 마치 그 작가는 잊혀지고 소위 디자이너는 얘기하지 않고 그 관리의 이름이 마치 본인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 풍조가 결국은 옛날 이 철도 청장 이름을 쓰는 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이 김찬빈 씨는 대전에서 어디 지금 살아 계신답니다. 근데 그분을
다시 초청을 해서 이런 바위에 여기에 그분의 글씨가 다 지워져도 여기다가 본래의 오리지널 이 글씨대로 이걸 그분 보고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요즘 기술 좋으니까 똑같이 이 바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다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. 그게 잘 깎은 돌에다가 철도 청장 이름으로 새기는 바위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여기다 또 그런 표시 안내 표시를 또 해줘야죠. 네.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승부역에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거는 이제 뭐 대구까지도 가는 또 서울로도 가는 이 열차입니다. 그러다 그 일반 이제 통근하고는 다니는 열차도 있지만은 예, 벨리 트레인이라고 해서 관광 열차가 하루 3번씩 이 역을 지나 다닌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, 말하자면 여기는 뭐 하늘을 보기 위해서 돌로 사람이 누워서 꼭 하늘도 새벽을 감상하기도 하고 뭐 많은 그 하늘도 새벽 꽃밭도 새벽이라는 그 실은 여러 군데다가 다 써놓고 또 옆에는 이제 뭐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아주 관광에 가장 중요한 역이긴 한데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쫙 끝에 보이는 요거 이게 1955년 영암선 개통 기념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기념 휘호를 해서 여기 영암선 개통 기념을 해서 CP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540호가 그 유물로 지정이 된 것인데 이 역 어디에도 여기로 가는 안내 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비석을 이승만 대통령의 이 비석 이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에 써져 있는 철로 무단 통행 금지라는 이 펜스를 지나서 철길을 건너서 저 앞으로 걸어가서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역 입구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 비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역 어디에서도 관광객들이 저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특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영암선 개통 기념탑으로는 가는 안내 표시는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철로 무단 통행 금지라는 이 아주 삭막한 이런 울타리와 이런 경고물이 있습니다. 따름입니다.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? 거기 가면 이렇습니다. 영암선 개통 기념비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자세히 잘 만들어 놨어요. 영암선 개통 기념비 여기다가 설명도 한글과 영어로 해서 여기 뭐 확실한 것은 승부역에 1955년에 설립된 기념비인데 이것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쓴 것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등록문화재 540호로 되어 있습니다. 영암선 개통 기념비는 등록문화재. 그리고 영어로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 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승이라고 승자를 리승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? RHE 승 SYNG 의자 발음을 Y로 쓰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특징한 표기법이었습니다. 리승만이라고 적혀 있네요. 이렇게 뚜렷하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쓴 영암선 개통 기념이라는 이 탑에 자세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이게 안내 표시도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로 가는 안내는 역 어디에도 없습니다. 없고 실제로 그 가야 될 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펜스로 막아놓고 또 철로 무단 통행 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
저기를 탑을 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저것이 잘 아는 사람만 꼭 가면 여기도 먼저 가보지만은 아마 여기 이 성벽에 오는 관광객의 막 90% 이상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거기 가면은 대통령 기념비를 지나서 가면은 바로 이 탑입니다. 탑도 아주 디자인을 잘 했습니다. 이게 옛날에. 그리고 문제는 여기 영암성 개통 기념이라는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여기 일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 뭐 전부 단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서기를 쓰지 않을 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암성 개통 기념이란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얼마나 달필로 아름답습니까? 아마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뭐 영어도 가장 뛰어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거고 영어 문장까지도. 그리고 이번에 이 선비다운 아주 천하의 달필 글씨를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지도자의 한 분의 아주 아름다운 필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이 등록문화재 540호라고 뚜렷이 이 나라에서 정해놔 놓고 실제로는 여기를 가는 길은 막아놨다, 이런 사실입니다. 아무데도 어디에도 화살표 하나 없습니다. 여기를 가라고. 저는 이걸 일종의 고발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김찬민 씨의 이름이 철도청장 이름보다가 가려져 있다는 거. 직접 그 관광표를 쓴 시를 쓴 그분의 이름은 사실상 숨겨져 있다는 것.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아름다운 정말 비서, 이 기념비, 이 아름다운 글씨를 쓴 이 정말 등록된 문화재, 이것을 왜 성벽에서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을 이 역을 지나가도록 하고 그 협곡열차를 만들고 또 출발지 분천역에서는 우리 친구도 참여하지만은 매주 한 번씩 봉화군 음악하는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아주 산타크로스 옷 같은 걸 입고 거기서 또 관광객을 위해서 연주도 합니다. 그렇게 관광에 열을 올리면서 왜 가장 중요한 기념비, 그리고 영암선 전체에서도, 그리고 눈꽃 열차를 위해서라, 아니면 지금 그 벨리 트레인 다니는 그 협곡 열차를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역은 이 성부역인데,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시에 영암선 개통 기념이라는 이 천의 달필, 이 글자 하나만 보기 위해서라도, 글씨 하나만 보기 위해서라도 가야 할 명소인데, 이 가는 길을 어떻게 이렇게 막아 놓을 수 있습니까? 이렇게. 선로, 무단통행 금지, 펜스 넘어서 간신히 갈 수 있는데, 물론 안내 표시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. 저는 이걸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어디 가서 뭐 글로도 쓰지 못하고, 또 제 아는 분이 어디 칼럼으로 썼는 기억은 제가 납니다만은,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한 분이 없었더랬어요. 그러다 제 고향 얘기기도 하고, 바로 이제 이걸 어떤 고향이냐 하는 걸 제가 좀, 바로 이 역에서 영주고 마지막 여기 이제 철암역이라면은 다음 정거장 석포역, 여기가 지금 제가 별장 같은 작업실을 쓰고 있는 석포역이고, 바로 그 다음에 승부역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역에 대해서는 전부터 잘 알고, 또 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걸 내가 한번 어떨까 알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있던 차에, 또 바로 지난주에 또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. 기념탑 같은 거 그 가서 보고 좀 화도 좀 나고
그래서 오늘 또 화도 날 겸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아름다운 저 비석을 반드시 가보시라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